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명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법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법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영어라고 하는 과목은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만 그것에 비해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과목이기도 하죠. 그 이유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학습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개학이 많이 연기가 됐죠. 따라서 3월 모의고사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 동안에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가장 올바르게 나의 실력을 가다듬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영어라고 하는 시험은 평가 영역이 총 두 개예요. 듣기와 독해가 있죠. 물론 독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파트와 쓰기 파트, 그중 쓰기 파트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순서 삽입이란 유형을 통해서요. 그리고 듣기라는 유형에서도 말하기 능력을 일부 간접 평가해요. 그러나 직접적 평가 항목은 두 개, 듣기와 독해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독해에 비해서는 쉬워요. 그리고 점수를 내기가 공부를 하는 양에 비해 가성비가 좋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내로 제가 듣기 공부에 대한 1시간 안에 듣기 만점 받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렇죠. 독해겠죠. 어떻게 독해를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우리는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빈칸 추론, 순서 삽입과 같은 유형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최근에는 절대평가라고 하던데요? 그럼 90점 이상만 맞으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빈칸 추론 한두 문제, 순서 삽입 한두 문제 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쉬운 유형만 다 맞춰도 못해도 2등급은 나오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처럼 만점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보다 잘 봐야 돼 라는 상대적 부담감은 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험 난이도가 준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현재 예비 고1 혹은 예비 고2시라면 아직까지 감각이 없을 거예요. 고3 수준이 어떤 것인지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3 3월 모의고사까지는 오답률, 바꿔 말해 정답률이 40%채 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는 고난도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 문항들이 보통 3문항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 그 정도의 고난도 문제는 다 틀려도 나머지 다 맞추면 맞습니다.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다른 걸 다 맞출 수 있나요? 그럴 자신이 있나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나의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듣기를 듣다가 순간 집중력을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시험을 보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6월 모의고사, 고3 6월 평가 모의고사부터는 오답률 40% 바꿔 정답률 40% 이하의 매우 어려운 문제가 최근 기준 몇 문항 정도가 나올 것 같나요? 약 7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바꿔 말해 아까 버려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문항들을 정말로 다 버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받게 되는 등급은 3등급도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버릴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만점 받아야 돼 라는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지만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어려운 유형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즉 가장 높은 수준의 독해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겠죠. 일단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두 학생 있습니다. 독해를 힘들어하는 학생이에요.
독해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조금 달라요. 어떤 한 학생은 굉장히 빠르게 글을 읽습니다. 나름의 스킬이 있는 거예요. 글을 빠르게 읽었어요. 시간 싸움이지. 영어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되잖아. 라는 생각에 글을 빠르게 읽었는데 문제가 결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읽었지? 이 글의 주제가 정확히 뭐지? 라는 정확한 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저 빠르게 읽은 것이죠. 괜찮나요? 그런데 두 번째 학생은요, 이 학생과 달리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읽습니다. 주어도 확인하고요, 동사, 그리고 수식하는 부분, 우리 끊어읽기라는 말 많이 하죠. 구문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직역해가며 단어와 어법, 그 모든 걸 활용하여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지? 두 학생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결론은 같아요. 두 학생 모두 무슨 말이지? 이 두 글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학생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겠죠. 그걸 우리는 미시적 독해, 영어로 마이크로 독해가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학생은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힘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문장끼리의 연결, 연결, 연결.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과 어떤 논리적 고리가 있을까? 즉, 이 전체적인 지문, 글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이러한 구조 하에 이 주제를 담고 있구나라는 큰 그림, 숲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글 전체의 주제를 잡는 거시적 독해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미시적 독해, 마이크로 능력과 그 한 문장 한 문장 능력을 기르되 우리가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혹은 빠르게 해석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문장과 조금은 가볍게 읽어도 되는 문장을 논리적 근거하에 구분할 수 있는 거시적 독해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즉 우리는 마이크로와 매크로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둘 중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냐면요. 마이크로가 우선적으로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요.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매크로를 함에 있어서 발목은 잡지 않아야 돼요. 제가 초반 영상에서 영어 단어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내용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지금 준비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드린 말씀이 영어 단어는 족쇄와도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어떠한 문장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단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거시적 독해를 공부하려 하더라도 그걸 공부할 수가 없어요. 빈칸이라는 지문 속에서 결국에는 단어 공부만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반드시 미시적 독해 능력을 어느 정도 기르고 매크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잖아요. 문장을 해석하려면 당연히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단어, 어휘 학습이 일단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단어만 안다고 해서 해석이 되는 거 아니죠. 문장의 구조를 보는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 수식하는 부분, 문장을 끊어 읽을 수 있는 구문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구문 능력을 갖추려면 구문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초 어법 능력이 또한 있어야겠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마이크로 독해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마이크로 독해를 위한 세 가지 능력을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족쇄를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요,
이 마이크로 단어와 어법과 구문은 반드시 단기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마이크로 독해는 여러분이 공부한다 하여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요? 독해를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문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는 훈련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길렀다 하여 바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뭔가 보상받는 느낌도 없고요. 뭔가 공부하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공부하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밖에 없을 거예요. 성적으로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비유를 하자면 영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45도 기울기의 곡선 혹은 직선이 아닙니다. 굉장히 완만한 직선을 이루다가요, 어느 순간에 굉장히 가파른 곡선을 띱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까지를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시기를 단기간에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후의 영상에서는요, 각 파트별로 그렇다면 어떻게 단어를 단기간에 끝낼 수 있을까? 어법과 구문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괜찮을까요? 일단은 큰 로드맵 정도만 잡으세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수능을 보신다 하셨을 때 저의 솔직한 견해는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기 전, 현재 여러분이 특히 예비고일이시라면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 직전까지만이라도 이 세 가지를 끝내주시잖아요? 그럼 충분해요. 수능을 만점 받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학교에서 이걸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내신 시험에서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보충 교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기가 힘들 거예요. 학교에서는 무리해서라도 독해를 나갈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의 자습을 통해서 단기간에 끝내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제 방학이 총 3주 정도 연기가 됐죠. 그 3주 동안 꽤 많은 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 끝나고 오늘 그리고 내일 중으로 모두 말씀드릴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일단은 마이크로를 먼저 잡아야겠다.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단어가 많이 부족하다, 단어부터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어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같이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크로는 여러분이 제대로만 공부하시면 두세 달 안에 해결이 돼요. 늦어도 1학기, 6개월이면 꽤 많은 분량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매크로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매크로로 넘어가셔서 진짜 글을 읽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때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단어 뭐였지? 나 이 단어 알고 있었는데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단어를 매크로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복습해 주는 거예요. 이 문장은 좀 구조가 어렵네. 일단은 전체적인 해석을 했지만, 전체적인 주제 파악은 했지만 이 문장은 따로 빼서 어법 구문 학습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복합적 공부가 가능해지는 거죠. 전제는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괜찮을까요? 우리의 로드맵은 이겁니다. 마이크로와 매크로를 순차적으로 잡고 이후에 마이크로가 어느 정도 끝나면 매크로 속에서 마이크로를 같이 학습하자. 괜찮을까요? 영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요, 거의 대부분의 학원에서 이걸 하지 않아요. 불편한 진실이죠.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매크로 해야 되잖아요. 매크로 공부해야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세요. 왜? 정확하거든요. 아,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 숙제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요,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순간적인 점수를 올리는 데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얘를 공부하는 동안은 이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요,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끊으세요. 학원은 그걸 잘 알겠죠. 그래서 이 기간을 길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이크로가 어느 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매크로를 중간중간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단어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빈칸을 공부하고, 어법과 구문이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려운 순서 삽입을 공부하다 보니 영어 성적이 자꾸만 뒤처지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컵이 있는데요. 컵에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독해잖아요. 그래서 유형별 훈련을 합니다. 기출 분석을 해요. 그건 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물을 붓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자꾸만 새는 거죠. 이게 마이크로예요. 그런데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은 이 물을 부어야지, 물을 부으는 것이 눈에 보이고 구멍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기출 분석 먼저 해야 돼 라고 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공부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 컵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대로만 메꿔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진득하게 단기간에 털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물 많이 안 비우셔도 돼요. 조금씩 조금씩 물 비우셔도 금방 찹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게 우리의 영어 공부 로드맵이에요.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잡으셨나요? 방향성에 잡히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각 영역별로 단어는 어떻게, 어법은, 구문은, 매크로 독해는 각각에 대한 학습 방법 및 추천 인강 그리고 추천 교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번 주 내로 듣기 1시간의 다막기 영상도 올라갈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개학이 연기돼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한 번쯤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